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트랜스메딕스 3분기 실적 발표 리뷰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펀더멘탈 체크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뤄드렸던 트랜스메딕스의 3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조심스럽게 예상했던 대로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당시 말씀드렸던 순간은 이 시점쯤이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큰 상태이지만 분명한 건 최악의 시점은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트랜스메딕스는 장기이식 혁신의료기기 기업입니다. 장기이식 장비를 OCS 관류 모듈을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자체 장비를 가지고 기증자 수술팀으로부터 장기를 받아와서 수증자의 수술팀에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컨콜을 정리해드렸던 바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빨간색은 긍정적인 내용, 그리고 파랑색은 부정적인 내용, 검정색은 중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흐름상 보시면 1분기까지만 해도 OCS 관류 모듈 생산 캐파를 늘리고 그리고 아마존 고위 임원을 데려와서 트랜스메딕스가 물류 관리를 기증자부터 수증자까지 엔드투엔드로 디지털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자체 항공물류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것은 우리의 성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항공배송을 서드파티로 기존처럼 운영하기에는 병목이 될 것 같아서이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서는 이것이 파란색이 많이 늘었죠. 수요는 여전히 강했지만 항공 캐파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지 않아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부분을 언급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환삭체 400M 정도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크록스를 얘기 드리면서 크록스가 21년 최고점 당시에 헤이듀드를 인수함에 따라 2빌리언 정도의 부채를 찍어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좀 더 심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서 조금 더 고금리 영향을 받아 주가가 하락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항공 캐파 부족으로 인해서 도너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식 기회를 놓친 게 있다고 언급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전세계 운항사였던 썸머 에비에이션을 인수를 하고 자체 트랜스메딕스 에비에이션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좋았던 것은 이식 케이스의 평균 이식 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12시간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고객사들이 속한 장기 이식 센터의 인력들이 기존 아이스박스에 비해서 훨씬 오래 둬도 장기에 문제가 없고 후유증이 덜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신규 이식 시간들이 20시간에서 30시간 수준까지 열렸다는 게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에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항공물류를 8월에 빠르게 통합을 했는데 이미 자체 항공물류의 긍정적인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네프콘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경쟁자 죽이기에 성공했다. 이 부분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고객들의 콜이 훨씬 더 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는 8월과 9월에 그리고 특히 항공 캐파 증설은 8월에 그리고 인력 충원은 거의 9월에 증설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연스럽게 QOQ로 4분기부터는 또다시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네거티브 포인트는 마진이었는데요. 다만 마진 자체는 항공 통합 때문에 줄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던 실적 발표였죠. 이 결과 이번에 실적 발표로 분기 동안 매출은 QOQ로 27% 늘어서 이전의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부터 그랬듯 경영진은 보수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부분도 완전히 씻어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 매출 컨센은 QOQ로 마이너스 6%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매출 서프는 기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적었기 때문에 서프가 더욱 크게 느껴졌죠. 전세계 운항사를 인수를 해서 자체의 장기 이식 맞춤형 24시간 항공물류에 통합 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GPM이나 영업이익률은 단기에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게 되는 추세를 가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징적으로 모든 장기의 매출이 상승함에 따라 더욱더 건전한 모습을 보였죠. 상상해보시면 결국에는 2분기까지는 상식적으로 뭔가 이 올해 하반기에 3분기부터는 특히
흑자 전환 시점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1년 뒤로 혹은 언제까지 미뤄질지 모르는 흑자 전환 시점이 미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 발표 콜이 듣고 QOQ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었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마 4분기 정도까지는 성장이 안 나오겠고 적자 성장주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폭은 더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에는 생각보다 분기마다 25% 이상씩 초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4분기 혹은 24년에도 더욱더 계속해서 좋아지겠구나. 흑자 전환 시점과 전환사채를 갚는 시기도 앞당겨지겠구나. 그리고 경쟁사 우려도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반영하게 되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폭이 꽤나 50%로 컸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매출 성장 트렌드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다시 담으려는 기관들의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 맥락을 함께 보시는 게 중요했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펀더멘탈 체크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좋은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분기의 특징은 가장 보수적인 빅테크인 애플 그리고 애플은 특히 소비자가 느낄 베네핏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AI나 머신러닝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 자체를 홍보하려 하지는 않았던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조차도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자자들의 우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이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것이 상당히 유의미했습니다. 애플은 거밍치 조사에 따르면 현재 24년까지 GPU 캐펙스로는 약 5빌리언 정도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24년 기준 전체 엔비디아 서버 추정치의 약 5%만큼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성형 AI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화제였던 것은 역시 오픈AI 개발자의 날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GPT 빌더가 일종의 앱 제작 도구이며 GPTs라고 부르는 것이 앱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GPT 빌더를 통해서 참조 데이터들을 자체로 혹은 독점적인 데이터들을 넣고 돌리면 얼마든지 적당하게 튜닝된 앱처럼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GPT 개발자의 시대가 열릴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그에 맞춰서 평균 3배 인하, 속도도 훨씬 빨라진 GPT-4 터보를 발표한 만큼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빅테크의 캐펙스에 기대해왔다면 이제는 훨씬 더 접근성이 쉬워진 개발자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GPT 스토어를 열 것이고 오픈AI가 수익 분배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니까 본질적으로 지금까지의 생성형 AI 개발자의 풀과는 전혀 레이스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또 다른 내용은 목요일 한국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엔비디아의 중국판 H20, L20, L2의 제품 소식이었습니다. 기존의 애널리스트들은 계속해서 중국 수요를 체크할 때 만약에 엔비디아가 H800이나 A800을 못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내놓기만 한다면 사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많이 해왔던 만큼 제품만 내놓으면 다시 팔릴 거라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제 11월 16일 엔비디아가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모두 준비되었으며 조금 빠른 기업들은 발표 후 며칠 안에 해당 칩들을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높은 수요가 이렇게 있는 만큼 공급 증가만 더 나와준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선 다시금 더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죠. 물론 웨이퍼가 나와서 모듈로 들어가기까지는 리드 타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매출로 반영되진 않겠지만 다음 분기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내용이었죠. 이번에 나왔던 대만발 보도는 TSMC가 11월부터 코어스 캐파를 월 1.5만 장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어스 장비의 공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가 더 높기 때문에 리드타임은 8개월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죠. 당시에 이건 8월에 JPM 아시아 파운더리 체크 결과인데요. 당시에는 컨센이 1.3만 대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일반 서버들도 회복세에 접어든 걸로 체크되면서 4분기에 들어서서 전체적인 서버 캐펙스가 같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CIO 서베이에 의하면 AI와 거대 모델에 대한 니즈는 24년이 가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버젯으로 설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운사이클을 겪는 중에서도 투자가 나온 것인데 향후 업황이 좋아진다면 더 많은 투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네이버 쪽에서 11월 한정으로 신규 구독자의 경우 반값 구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네이버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도 총 5가지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서를 발간을 하였고 총 20분짜리 자료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현재 S&P 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수 있을 포워드 EPS를 알려드렸고 이스라엘 지상전에 대한 뷰와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오픈 AI 개발자의 날에 대한 프리뷰와 빅테크 7 기업에 대한 코멘트가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메딕스의 기업 분석부터 이번 주 실적 발표까지를 총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총 자료는 21분짜리 자료였으며 처음 기업을 접하시는 분들부터 시장 규모나 침투율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한 정보, 컨퍼런스에서 경영진들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코멘트를 들었던 경쟁 기업들과의 역량 차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록스 실적 발표였습니다. 13분짜리 자료였으며 특징은 9월부터 신발 섹터가 하향세에 접어들자 매월 시총의 1%씩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면서 유통 전략을 변경하는 등 다운사이클 이후에 다음 업사이클에서는 조금 더 좋은 기업으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확실히 좋은 기업은 정말 자세하게 코멘트를 보다 보면 다운사이클에 접어들었을 때 다음 호황을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도 경영자의 역량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건 여러 성장 사이클에 맞는 경영을 해본 경영진이냐 혹은 그것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적자이지만 초고속 성장을 하는 단계가 있고 경쟁자들로부터 어떻게 브랜드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계, 그것을 지나서 수익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단계가 있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재고 정리를 하거나 판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단계, 시총이 더 커지면 그에 맞게 신사업들을 구상하는 단계를 모두 겪어본 경영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경영자가 시총 작은 기업에 있을 확률은 매우 낮지만 아주 가끔 그런 경영진들이 시총 작은 회사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항상 잘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엔비디아 펀더멘탈 체크 자료였습니다. 19분짜리 자료였고 엔비디아의 수요와 공급, AI 트렌드에 대해서 모두 분석드린 자료입니다. 9월, 10월, 11월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다시금 생성형 AI 투자가 활성화되는 모습인데 큰 틀에서 보자면 개인적인 뷰로는 기업들은 지난 50년 동안 두 번의 역전 찬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80년대의 개인용 PC 시대였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시대였죠. 이제 세 번째 AI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르카도 리브레의 실적 발표입니다. 18분짜리 자료였는데요. 영업이익 성장률이 약 100%를 넘는 초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지만 남미 노출 기업인 만큼 그에 맞게 PER은 디스카운트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약 5년 동안 장기 성장률의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베일리 기포드나 제니슨 등 많은 성장주 가치 투자형 펀드에서 사랑받는 기업이죠. 이 전체 기업 분석을 담은 자료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